우리가 보통 돈 버는 법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돈을 버는 기술이 아니라 그 벌어들인 돈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능력, 바로 그 그릇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면 돈에 끌려다니지 않고 진짜 부를 이룰 수 있을까요? 자, 오늘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죠. 이거 참 이상하지 않나요?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엄청난 행운을 손에 쥔 사람들이 왜 순식간에 모든 걸 잃고 오히려 전보다 더 불행해지는 걸까요? 이게 단순히 운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바로 이 질문 안에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의 핵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네, 바로 그릇의 가설입니다. 오늘 설명의 가장 중심이 되는 개념이죠. 뭐냐면 우리 각자에게는 돈을 감당할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그릇이 얼마나 큰지 아는 것, 이게 바로 부자로 가는 진짜 첫걸음입니다. 자, 그럼 돈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우리는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돈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근본적인 어떤 것의 결과물, 말하자면 그림자 같은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돈은 나한테서 뿅 하고 솟아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돈은 언제나 다른 사람, 타인으로부터 나에게로 흘러들어오는 거죠. 월급이든 사업소득이든 다 똑같아요. 결국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믿어주느냐, 즉 신용이 있느냐에 따라 돈의 흐름이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걸 보시면 부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한눈에 보이죠? 이건 그냥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라 아주 명확한 단계를 거칩니다. 모든 건 내 머릿속 생각에서 출발해요. 그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들이 꾸준히 쌓여서 사람들로부터 신용을 얻게 되죠. 그리고 그 신용이 마침내 돈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은 시작이 아니라 맨 마지막 결과물인 셈이죠. 이 표를 보면 더 명확해지죠. 내 가치관이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매일매일의 작은 행동들이 모여 내 삶의 길을 만듭니다. 그 과정에서 쌓이는 신뢰, 즉 신용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결정하고요. 이게 최종적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의 크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론적인 얘기는 이쯤 하고요.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이 그릇 이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들여다볼게요. 에이스케라는 사람이 운영했던 주먹밥 가게의 이야기입니다. 에이스케는 처음에 정말 장사를 잘했어요. 다른 건 신경 안 쓰고 오로지 최고의 재료로 가장 맛있는 주먹밥을 만드는 데만 집중했죠. 즉, 고객에게 진짜 가치를 제공한 거예요. 당연히 가게는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성공에 취하면서부터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가게를 확장하면서 그의 관심사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이전에는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만들까를 고민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원가를 줄일까만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해 고객과의 신용을 스스로 깎아먹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결과는요, 정말 처참했습니다. 이미 신뢰라는 기둥이 무너진 상태에서 광우병이라는 외부 충격이 딱 오니까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죠. 결국 남은 건 3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빚뿐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모든 걸 말해주죠. 에이스케는 처절한 실패를 겪고 나서야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건 운이 나빴던 게 아니구나. 내 그릇의 크기가 갑자기 찾아온 성공을 담아내지 못했던 거구나 하고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역설적인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 끔찍했던 실패의 경험, 3억이라는 돈을 직접 다뤄봤던 그 경험이 역설적이게도 그의 그릇을 넓혀주는 영구적인 자산이 되었다는 겁니다. 실패를 통해 그릇이 더 단단하고 커진 거죠.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도 이 그릇을 의도적으로 키울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 2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요, 세상을 움직이는 경제의 기본 구조를 꿰뚫어보는 눈을 기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빚 하면 다들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이걸 관점을 바꿔서 자산을 키우는 도구, 즉 레버리지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회사가 망하는 진짜 이유는 빚이 많아서가 아니라 당장 돈이 돌지 않는 유동성 부족 때문이라는 본질을 알아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물건의 가격표 너머에 있는 진짜 쓸모,
즉 사용 가치를 분별하는 통찰력,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 공식 보고 머리 아프실 필요 전혀 없어요. 이건 수학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생각틀로 이해하시면 돼요. 내 자산의 안정성 S는요, 내가 쌓아온 신용 C와 경험 E가 많을수록 튼튼해지고 시장의 변동성 V가 클수록 약해진다는 뜻이에요. 결국 신용과 경험 없이는 시장의 흔들림을 버텨낼 수 없다는 걸 아주 간단하게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 기둥은 아주 실천적인 방법인데요. 바로 읽고, 기록하고, 투자하는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하나의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책을 읽어서 부자들의 생각을 배우고 그걸 기록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고 아주 적은 돈이라도 직접 투자해보면서 경험을 쌓는 거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 여러분의 그릇은 복리이자처럼 무섭게 커져나갈 겁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해볼까요? 결국 부를 만드는 건 어떤 대박 비법이 아니에요. 내가 직접 만들고 매일 실천하는 나만의 시스템에서 나온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설명에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돈을 쫓아다니는 사냥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돈이 알아서 나를 찾아오게 만드는 그런 매력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게 진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을 4가지 행동 지침으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첫째, 모든 일에서 돈보다 신용을 먼저 생각하세요. 둘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성장의 데이터로 삼으세요. 셋째, 가격표 뒤에 숨은 진짜 가치를 보는 눈을 기르세요. 마지막으로 읽고, 기록하고, 투자하는 이 과정을 여러분의 일상 습관으로 만드세요.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꼭 마음에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만들어야 하는 건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의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내면, 바로 부자의 그릇이라는 겁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공은 여러분에게 넘어갔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당장 아주 작은 거라도 괜찮으니까 여러분 각자의 그릇을 단 1mm라도 넓히기 위해서 무엇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